오늘은 토익 만점 받은 기념으로 토익 공부법 같은 걸 나누려고 하고요. 바로 독학 공부법은 저는 독학했거든요. 피커스에서 나오는 무료 기출 예상이랑 인강이 짧고 무료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아서 피커스 가입하고 10월 예상, 9월 예상 이런 거 꼭 다 풀어보는 거 추천하고요. 저는 토익을 6번을 봤는데 6번째 성적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사실 5번째 990이 나왔는데 계속 처음보다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990이 나온 거라서 운이 확실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LC는 처음에 잘 안 들릴 때 답지를 보고 공부를 했어요. 출로 문제 푸는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지 아깝잖아요.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한 문제지를 그냥 돌아가면서 문제 음성 들으면서 해설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있는데 귀만 뚫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연속적으로 6번을 본 게 아니니까 너무 길었거든요, 네 달이. 그래서 사실 전 일도 하고 있고 월화수목금은 한 30분 정도 하고 주말에는 조금 훨씬 더 했는데 영어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영어를 안 쓰니까 좀 많이 줄기도 하고 토익이 이메일이나 메시지나 비즈니스 영어인데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도 있었는데 막상 너무 안 오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너무 하기 싫었을 때는 프렌즈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13번을 봤는데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영어 자막으로만 해놓고 뜻 모르면은 쳐보고 또 대충 이제 리스닝에 집중해서 프렌즈를 봤습니다. RC는 사실 파트 5를 제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머님이 영어 원장이라서 문법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끝까지 너무 힘들었고 파트 7의 뭔가 세부 내용은 사실 시간을 오래 주면 맞을 수도 있는 건데 파트 5는 한 문제를 두고 20분을 둬도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YBM이 출제자니까 YBM 교재 중에 난이도 높은 거는 거의 다 풀었고 파트 5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많이 풀었어요. 리스닝은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파트 2 문제 뭐 Who are you going to meet? 그러니까 who, when 이런 식으로 사실 문제가 다 똑같아서 리스닝은 몇 권 안 풀어도 계속 반복하면 느는데 리딩은 반복되는 문제가 거의 없게 느껴져서 공부량을 리딩에 모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리스닝은 사실 토익 990 이교희 강사님께 있어요. 그거 하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계속 닳도록 보는 걸 추천드리고 RC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고득점을 원하시면 토익을 이제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성적표를 아예 뽑아보시면 성적표를 한 번밖에 못 뽑아요. 아마 추가 금액을 내야 더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 뽑으면은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어디서 틀렸는지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990 받았을 때도 리딩은 다 맞았고 리스닝은 2문제 틀려서 만점이 나왔는데 어디서 파트에서 틀린지 볼 수 있도록 자세히 나오면 보이니까 그거 꼭 보고 어느 파트에서 내가 미스가 나는지 보면 좋고 저는 파트 7의 이제 추론 문제에서 정말 많이 틀렸어서 그걸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중에 파트 7에 지금 suggest 이런 추론 문제라고 하면 그냥 안 넘어가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실수를 방지했던 것 같습니다. GPT를 너무 추천해요. 전 GPT에게 학습시켜서 발음을 알려주고 유의어가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학습을 시켜서 어떤 단어를 치면 파트 5랑 6를 동시에 준비가 되게 했어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 토익 해설지는 솔직히 대충 배어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구절이 많이 쓰인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저는 약간 답답하니까 GPT에 물어보면 이렇게는 쓸 수 있고 이렇게는 왜 쓸 수 없고 이렇게 자세히 알려줘서 GPT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틀린 문제는 풀었을 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었던 구글 문서에 쓰면서 한 번 더 보고 시험 전날에 구글 문서 한 번 쭉 보면서 복습하고 당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복습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4번 받고 이제 시험을 한 번 더 보면 이제 6번 시험을 한 번 더 보면 8번 이래서 나중에는 사실 구글 문서에는 거의 다 외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리스닝에서 렉, 난감 이런 게 이제는 익숙한데 전 처음에 너무 어색했어요. 사실 공사장의 난간이나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구글 문서에 캡처해서 사진을 넣어서 사진으로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파트 1은 사진이니까 사진을 보고 빠르게 알려고 단어를 모르면 사진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토익 당일에 저는 회색 형광펜, 주황 형광펜, 제트 스트림 볼펜, 사비펜 한 4, 5개, 지우개, 물, 사탕, 초콜릿, 신분증 이렇게 챙겼던 것 같아요. 저는 형광펜으로 답을 좀 표시했고 특히 파트 7 같은 경우는 형광펜을 많이 쓰면서 풀었고요. 제재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연필은 되게 뭉툭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마킹이 진짜 오래 걸리니까 연필이 뾰족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일날 루틴은 7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셔요. 제가 커피 중독이어서 졸릴까봐 일할 때도 항상 먹으니까 7시에 일어나서 마시면서 공부를 하고 아침을 8시에 먹고 저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편이라 8시 반부터는 커피랑 물 같은 거 거의 안 먹었고요. 최대한 9시까지 학교를 가서 화장실을 파악하는 겸 한 번 다녀오고 거기서 이제 구글 문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쓰시다가 9시 45분에 쉬는 시간을 주는데 저는 꼭 다녀왔어요. 토익 시험장 가면 리스닝 때는 이제 나가면 못 돌아오니까 리딩 때 꼭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리딩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그때 꼭 가시는 거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로 토익 푸는 법. 너무 당연하지만 저는 생각한 걸 동그라미 치는 걸 되게 연습했는데 이게 200문제라서 집중력이 나중에 떨어지니까 리딩 때 말도 안 되는 걸 막 B라고 생각했는데 C라고 치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무조건 리스닝 때는 리스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스닝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리스닝을 놓치면 리딩 때도 계속 생각나요. 아 그거 파트 3에 그거 뭘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나는데 그럼 리딩 시간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득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닝 때는 리스닝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리스닝은 6번 이제 보면서 다 만점을 받았어요. 한 번 빼고는. 무조건 리스닝 때는 리스닝에 집중을 했습니다. 답안지 검토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양심이 죽지 않은 선에서 저는 한 문제씩 그냥 맨 오른쪽에 한 문제를 그냥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기면 저도 넘기고 해서 제가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시간 조절을 하되 리스닝 파트 3, 4에 한 문제라도 읽어놓으려고 노력을 했고 리딩도 파트 5든 파트 6든 어떤 주제인지 이메일인지 뭐 공사장인지 이런 걸 눈으로 알아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익 시험을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파트 1에 달려가서 ABCD, ABCD, ABCD 이렇게 써놓고 그 간격을 넓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C랑 D 사이에 필기를 했는데 C인지 D인지 나중에 리딩을 다 풀고 돌아오니까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ABCD 간격을 최대한 넓게 해서 그림의 왼쪽에 AB, 그림의 오른쪽에 CD 이렇게 넓게 쓰고요. 파트 1은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학습시켜 본 적이 있는데 ABCD가 전부 다 하나씩은 나와요. 역대 시험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20개를 넣어봤는데 저 한 번은 ABC 이렇게 막 나오는데 D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걸 D로 찍었는데 맞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은 기세다. 하고자 하는 의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은 사실 세모가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진짜 X인 걸 확실히 X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스와이핑이라고 했는데 그냥 서 있어. 그럼 확실히 X고 못 들은 건 세모고 그러면 B만 세모고 A, C, D가 X면 B가 답인 거잖아요. 그렇게 파트 1은 최대한 들리는 걸로 적어두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리스닝은 2, 3개까지는 틀려도 만점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 들리는 걸로 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줄 긋고요. 트위터에 만점 받으신 분의 탈애에서 본 건데 줄을 그으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시간이 제일 아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연습을 했고 꼭 첫 단어를 써놨어요. who, when 이런 거는 꼭 써놨습니다. 2는 진짜 소리 비슷하면 함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who plans 막 이런 식으로 누가 뭐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My planner is 내 플래너 지금 배달 중이야. 이렇게 플랜을 단어를 똑같이 말하는 건 진짜 99% 오답이고 나중에 많이 듣다 보면 진짜 해석이 안 돼도 오답을 알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트 2에 사실 사람 이름은 안 들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마가 그걸 해. 되게 쉬운 문장인데 키마 does that 하면 키마더즈 대시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사실 후라고 물어보면 안 들리는 게 정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1과 2를 할 때 시간이 남는다. 저는 리딩으로 가지도 않고 답을 옮기지도 않고 무조건 파트 3로 가서 읽었어요. 그래서 모든 질문과 기호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 문장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surprising을 표시하는지 disappointment를 표시하는지 이런 거는 좀 난이도 높으니까 해석도 직접 쓰고 그리고 Part 1, Part 2, Part 3, Part 4 디렉션을 줄 때 디렉션을 안 듣고 당연하지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딩을 순서대로 푸는데 파트 7부터 풀어봤는데 진짜 압박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파트 7이 오래 걸리니까 파트 7을 먼저 풀면 딱 다 풀었을 때 문제는 너무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다급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5가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고 6가 그 다음으로 적게 걸리고 그 다음에 7이니까 순서대로 풀려고 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시간이 적게 걸리더라고요. 파트 5에서 문법적으로 좀 헷갈린다 그럼 별표 치고 넘어갔어요. 마지막에 파트 7이 시간 안에 끝났다 하면 거기 파트 5로 돌아오고 시간 안 끝났다 하면 진짜 직감으로 찍었던 그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맥상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not true인데 진짜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true를 찍기도 하고 뭐 컴퍼니가 2-3개가 나왔는데 선지에 막 쪼잔하게 A를 물어봐놓고 B 회사에 관한 걸 말하면 본능적으로 체크하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형광펜을 가져가서 이건 197번의 근거야 이런 걸 표시하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답을 옮기는데 9분 정도가 걸려서 11분이 남으면 무조건 답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 옮기면 지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익은 또 되게 촘촘하고 번지면 막 포비로 하면 되게 크게 번지니까 처음부터 잘 옮기려고 노력을 했고 보통은 저는 항상 12시 9분에서 12분 요 사이에 되게 많이 끝나서 12시가 딱 되면 답을 옮기고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그 전까지는 약간 헷갈렸던 문제를 붙잡고 있다가 그리고 진짜 시험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논란 문제로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 중에 at extension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선 번호 여기로 전화를 달라는데 through인지 at인지 헷갈렸고 저도 처음엔 through를 했어요. 이거 내선 번호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내선 번호 앞에 무슨 전치사를 쓰지? 고민을 하다가 뒤에 혹시 몰라서 질문을 넘겼는데 이 번호로 전화 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at인 거예요. 그러면 at일 확률이 제일 높겠다 해서 at을 골랐는데 맞았어요. 토익 기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득점을 막고자 하면 좋은 거니까 990을 목표로 하면 970, 60 쉽게 맞을 수 있고 그래서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본날 노는 것도 좋지만 저 놀았지만 당일 해설을 해줘요. 전 그걸 꼭 받고 이제 해커스 자유 게시판이나 그런 데 꼭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봤어요. 그게 실력이 빨리 오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일에 본 문제는 어쨌든 토익 출제 기간에 낸 거고 다다음이나 다다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GPT에 치면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고 만약에 내선 번호만 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치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Friday 앞엔 뭘 쓰지? This month 앞에는 뭘 쓰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헷갈렸던 거를 1, 2분 남았을 때 뭘 할 수는 없으니까 1분이 남았을 때 전 헷갈렸던 문제를 다 이렇게 옆에 문제답 적고 나중에 사람들이 올려주신 거 토익 파이터 분 이런 분들이 올려주신 걸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내가 이 부분이 약해서 헷갈렸구나 그럼 그걸 좀 디그인해서 더 보고 그래서 솔직히 한 번 한 번 보면서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제 토익 점수는 떨어졌지만 저는 제 영어가 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뒤에는 제가 세부적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진짜 많이 헷갈렸고 다 틀렸을 때 틀린 문제에서의 오답 노트예요. 예를 들면 레일링의 난간이 어떤 게 난간인지 캐노피라고 했을 때 덮개가 어떤 걸 캐노피라고 하는지 우리가 운동회에서 주로 보는 걸 캐노피라고 하는구나. 핸드레일은 난간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손잡이 같은 느낌이 있는 난간이구나. 크레이트는 나무 상자인데 이렇게 부실 것 같은 거 요런 게 크레이프트구나. 램프는 경사 요런 걸 말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았고 다 토익 YBM과 해커스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만든 구글 문서의 모든 단어는 거의 한 90%가 YBM 교재에서 몰랐던 단어 그리고 10% 정도는 해커스 예상 문제 풀어보면서 몰랐던 단어들 그리고 제가 6번 시험을 보면서 좀 아차 싶었던 것들이라 저는 이걸 보면은 그래도 한 토익 시험 6번 쳤을 때 외우고 싶어지는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토익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6번의 시험을 보면서 시험도 아깝고 일요일도 그렇고 전날에 완전 토익 공부해야 되니까 전날에 컨디션도 그렇고
그리고 6번 이렇게 6주로 본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결과 보고 또 실망하고 또 신청하고 또 기다리고 또 보고 하는 과정이 좀 길었는데 990을 위한, 그러니까 완전 고득점을 위한 건 잘 안 나와서 자료 보면 누군가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토졸합시다. 안녕.